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요, 신호 위반이라든가 아니면은 위험하게 운전하는 그 dangerous maneuver,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뉴스에서 봤는데요, 캘리포니아 이쪽 로스앤젤레스 이쪽 캘리포니아 지역에 그 자동차 보험료고 뭐 모든 보험료가 50% 이상 이렇게 높게 책정이 돼서 아주 부담을 많이 주고 있다고 참 걱정스러운 그 뉴스를 봤습니다. 저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오른다면은 그만큼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그 팬데믹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사고도 많았고 또 기후 변화에 대한 뭐 자동차를 훔쳐간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보험료가 아주 급증을 해서 심지어는 보험료 비싸고 뭐 살기 힘들고 뭐 물가가 비싸고 렌트비가 많이 오르고 하는 등등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3사람 중에 1사람 꼴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까지 제가 접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매일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시간을 길에서 많은 위험한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제가 신호 위반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는 정상적으로 가다가 정말 제가 사고를 겪을 뻔했습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잘 써서 바로 코앞에서 멈추는 바람에 사고는 면했습니다만은 제 잘못도 아니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신호 위반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를 겪을 뻔했습니다. 사고 난 거나 뭐 진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당분간 이렇게 직진을 해서 똑바로 가면서 신호 위반이라든가 잘못된 운전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법규를 잘 몰라서 아니면 실수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보여지는 대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하도 많이 겪는 일이라서 예전보다 훨씬 심해졌습니다, 이게. 아무튼 지금 저는요, Do not block intersection, 교차로를 앞에 저렇게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저 건너편에 없다 그러면은 교차로를 이렇게 막아서는 안 되는 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로는 Do not block intersection이라고 돼 있고 벌금이 과태료 벌금이 최소한 500불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명시가 돼 있는데 그냥 블락을 밥 먹듯이 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대가 길을 막았기 때문에 지금 우측에서 나오려는 차들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블락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리가 없을 것 같으면은 아무리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이곳에서 서서 파란불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튼 앞에 있는 차들 몇 대가 블락을 했습니다. 자, 파란불이 됐고요. 이제 가도 되는 신호지만은 저는 좀 살펴보고 갑니다.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공간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 오른쪽에서 나온 사람은 또 명백한 신호 위반입니다. 그 사람은 빨간불이었는데 스탑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논스톱으로 제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신호 위반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 운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요. 방어 운전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무엇이 신호 위반이고 아닌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누가 우선권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역시 알아야 되고 그걸 다 안다 하더라도 방어 운전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호 위반이나 운전 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하고 있는 모든 운전자의 50% 이상이 무면허 운전자라고 하는 경찰청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도요, 지금 전부 다 그냥 뭐 블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블락 안 하고요. 그 블락을 자꾸 하게 되면은 가야 될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못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통 정체가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 또 그것이 싫으니까 무리한 운전을 하게 되고, 법규를 알면서도 안 지키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길이 자꾸 정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여기서 안 들어가고요, 교차로 안으로요. 지금 교통이 좀 뚫릴 때까지, 제 공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제 오른쪽에서 나오는 차들은 전부 신호 위반하고 있는 차들입니다. 우선권을 무시해버린 행동들이죠. 얼마나 많은 그 신호 위반 사례가 제 카메라에 잡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상시의 경험으로 본다 그러면은 벌써 지금 촬영 시작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았고, 수많은 저기 신호 위반이라든가 그 블락하는 교차로를 저기 점검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벌써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교통사고가, 제가 경찰청 통계로 폴리스 디파트먼트에서 얘기하는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벌써 이미 그 기록을 본 지가 근 20년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기록이요, 28초 만에, 매번 28초에 한 명씩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미국 전역에서요, 28초에 한 명씩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사고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요, 지금 공간이 있어서 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앞차를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쫓아가고 빠른 속도로 쫓아갔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그 사망사고 원인 1위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넉넉한 차간거리를 확보를 하고, 그 확보되어진 차간거리를, 넉넉함을 유지해 나가게 되면은요, 신호등도 미리 볼 수 있고, 또 교통량도 미리 점검이 되니까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노란불이 되었고요, 빨간불이 곧 되겠죠. 당연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방금 주차되었던 차가 갑자기 그 왼쪽 깜빡이도 아니고 오른 깜빡이를 킨 채로 차들이 옆에 막 오고 있는데도 그냥 튀어나왔습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 주차되었다가 다시 진행을 할 경우에는 꼭 이렇게 살펴보고 온전한 타이밍에, 안전한 타임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 뭐 예사를 보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일단 없고요, 법규를 자꾸 알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행자가 차 사이로 건너 나왔고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표현을 하면서 그냥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제가 못 받고 속도를 냈다 그러면 사고를 낼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억울한 사고에 들어가죠, 그런 게요. 자, 앞차가 좌측 깜빡이를 켰다가 바로 끈 이유는,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를 보고 그거 잠깐을 못 기다리고 그냥 옆으로 변경을 해서 가려고 했던 그 노력이 보입니다. 그냥 잘못된 습관입니다, 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참 서글픈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앞에 차는 지금 블락을 한 상태고요.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블락하면 안 됩니다. 그 제가 아는 사람이 가르친 그 외국 여학생이 대학생인데요. 2년 전에 운전을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그 학생이 얼마 전에 그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가르친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가 않고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요. 그 당사자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억울함이고 무슨 이유로 사고가 났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를 많이 해줘서 여러 사람이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앞에 사람은 블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파란불이라도 공간이 없으면은 지금 제 왼쪽에 있는 차들도 역시 2대가 블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모두 3대가 블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아무리 차가 없어도 블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교통 정체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닌데요. 한국에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명언이라고 내가 가끔 소개를 하는데요. 5초 먼저 가려다가 50년을 먼저 간다. 그 중국 사람한테도 들었는데, 중국 교포한테도요. 중국에도 유사한 말이 있다 그럽니다. 10초 먼저 가려다가 10년을 먼저 간다. 그 같은 말이죠. 그냥 촬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차선 변경 없이 그냥 계속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간판이 많이 보이는 거가 보이실 텐데, 여기는 지금 코리아타운의 그 웨스턴 길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5초 있다 노란불이 된다 그럽니다. 공간이 있어서 들어왔고 브레이크는 사용을 일찍 하고 있습니다. 물론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마다, 속도를 줄일 때마다 그 룸미러, 그러니까 리어 뷰 미러를 통해서 뒤를 확인하는 것이 저는 아주 오래된 습관인데요. 이제 자주 체크를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룸미러를 체크를 자주 하는, 봐야 될 타이밍에 못 보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고 제가 많이 놀랬고요. 저는 그거를 집중적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앞에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뒤를 볼 수 있느냐고요. 그 항변을 하는 사람을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룸미러 잘 살펴 못 보는 사람의 변명이 그러했습니다. 앞에 보기도 바쁜데 언제 뒤를 보겠느냐고. 앞을 보기가 바쁘게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공간이 좁으니까, 앞차와의 거리가. 그러니까 바쁠 수밖에 없죠. 앞을 보기도 바쁘죠. 근데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한다 그러면은 넉넉하게 여유롭게 가면서도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속도 흐름을, 스피드 플로우를 충분히 따라가면서도 거스르지 않고요. 앞과 뒤와 옆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립니다. 미리 보고 멀리 보고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넉넉히 유지하고 또 그 넉넉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속도 흐름이 비슷하니까 누구에게도 방해를 주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또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네요. 지금 15분 가까이 찍었는데 벌써 그만 찍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 즐거운 소식을 못 전해드리고 좀 속상한 소식을 전해